안녕하세요. 오늘은 91번째 90일에 두주목 불끈지고 장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느 때처럼 똑같이 12음성의 명칭을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따라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중에서 첫 번째, 생의 첫 번째죠. 여기 양에 보면 생이죠. 여기 장생. 처음 시작하는 이제 장생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생욕대, 로광, 생욕대, 록왕쇠,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암기하면 좀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묶어서 한번 해보세요. 생욕대, 로광쇠, 병사묘, 절태양 이런 식으로. 자, 이 위에 이거 빨간 글씨로 쓴 숫자는 에너지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크기. 혹시 여기 유튜브 검색하다가 우연찮게 장생의 이 장면을 이게 클릭하셨다면 여기 있는 거는 에너지 크기 12점 만점에 9점, 7점, 10점, 11점, 12점, 8, 4, 2점, 5점, 1점, 3점, 6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대체로 양의 어떤 성향을 띠는 것은 생욕대, 노광세, 생욕대, 로광세 여기까지 양의 기운이 머문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병사묘, 절태양은 음적인 성향을 갖는다.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음은 병사묘, 절태양.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녹색으로, 녹색 잘 아직 안 보이시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녹색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도표는 뭐냐면은, 천간에 기운이 10개가 있죠. 그 중에서 양의 기운이 5개, 음의 기운이 5개. 양의 기운이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 양의 기운이 지지에 12개의 지지를 깔고 있는데 어느 지지에 내가 앉아 있는지를 보려면은 일단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거를 외우셔가지고 앉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음은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이제 경금이 있어요. 경금은 사에서 출발해요. 사에서. 12운성, 3합을 보시면 돼. 자, 이제 사에서 출발해서 사, 유, 축. 이게 3합이죠. 이것이 장생지, 이것이 제왕지, 생왕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지는 12점 만점에 9점, 제왕은 12점, 묘는 12점 만점에 5점인데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면 됩니다. 경금은 사에서 출발해요. 사에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이 여기 제왕, 왕, 쇠, 병, 사, 묘. 묘죠? 묘, 절, 태, 양. 경금이에요. 임수는 신금에서 출발합니다. 신금이 장생이에요. 신금이 장생. 여기서 보면 요 신금이 있죠.
신금은 깔고 앉은 자리가 이것이 신금이, 임수는, 요 신금이 장생이라는 뜻이에요. 임수는 신금이 장생이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간목은 똑같은 원리죠. 시계 방향으로 간목은 해가 장생이죠. 간목은 해가 장생지인데, 생, 욕, 대, 록,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런 식으로. 자, 병화와 무토는 화토일체, 화와 토는 한 몸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건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병화와 무토는 같이 출발, 인에서. 여기 보면 병화가 인에서 출발하죠. 무토가 또 인에서 출발하죠. 자, 생, 욕, 대, 록,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양간은 다 끝났죠? 양간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 그 다음 음간에 여기 이제 을목을 보면은 을목은 오에서 출발해요. 오에서. 오, 생, 욕, 대, 록,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양간은 이게 이 사주 명리가 계절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봄이에요, 봄.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그동안 이제 많이 외웠기 때문에 낯설진 않죠.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반대로 돌아가는 건 좀 잘 안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여기 이렇게 청색으로 청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오사진, 묘인축, 자해술, 유신미 이렇게 읽으라. 유신미 이렇게 읽으라. 자, 이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오사진에서 오에서 을목이 출발하고요. 묘에서 계수가 출발하고 자에서 신금이 출발하고 유금에서 정화, 기토가 출발한다는 거야. 즉 을목의 장생지는 오, 계수의 장생지는 묘, 신금의 장생지는 자, 정화, 기토의 장생지는 유, 정화도 유, 기토도 유죠. 이렇게. 그래서 오사진, 묘인축, 자해술, 유신미 이렇게 한번 여러 번 한번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면은 천간에 양간이 떠 있든 음간이 떠 있든 12운성을 이제 찾기가 이제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쉽게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한 도표니까 요걸 참고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음양어로 12운성 이 명칭을 음양어로 구별한다면 양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태어나서 목욕하고 관대, 자, 허리에 띠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국가의 녹을 먹고 왕자리에 올라앉았다. 가장 이제 최상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정상. 여기서 이 제왕, 이 왕은 임금이라는 뜻이 아니고 왕성할 때 쓰는 왕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최정상으로 보면 되죠. 네, 등산에서 보면 이게 최정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업 기준으로 볼 때 여기가 부장자리예요. 부장자리. 이사, 별을 단다는 건 어렵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가 부장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자리에 올라서면 어떻게 되지? 내려올 일만 남았죠? 똑같아요. 자, 큰 회사에서 보면 이제 부장님 정도 되면은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제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야, 이거 내가 있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가서 뭐 해서 먹고 살지?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뒷짐지고 창밖을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걸 보면, 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가신 부장급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여기서 목욕한다는 건 뭐 신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때가 사춘기죠. 공부할 때.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이성도 사귀어야 되니까 뭔가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에너지 키가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목욕에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은 공부해서 처음에 어떤 취직한다고 보시면 돼요. 관대는 신입생, 신입사원. 여기서 조금 이제 걸록이 되면 노련해지죠. 제왕이 되면 좀 완전 거의 통달한 상태죠. 요 제왕이 되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퇴직을 하면 이 쇠라는 거는 퇴직하고 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으로 치면 몸은 약간 건강한 상태, 조금 떨어지는 상태지만 정신은 어떻게 돼요? 가장 완벽하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죠. 쇠라는 건. 그래서 이 양간일 경우는 이 쇠를 우리가 전관예우라고 표시하는 것도 있어요. 전관예우. 그 남자들은 그런 경우 많지요.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 생활하면서 만약에 부장으로 그만두면은 그 뒤에 만날 때마다 부장님 하죠? 네.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전관예우.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힘은 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생은 어쨌든 간에 이 출발한다는 거야. 장생지, 깔고 앉은 자리가 이렇게 장생지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장생을 깔고 있는 천간, 요 천간은 복 받는 겨. 세상에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오는 경우가 장생이에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이것이 세상에 나온다. 이것이 장생이라고. 장생은 이제 길성이죠. 그래서 주위의 사랑을 받으니까 후원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 이 장생은 밖으로 무엇인가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양자리에 보면요. 어머님 뱃속에 만삭이 된 상태를 양이라고 그래. 이 세상에 나오기 바로 직전 상태. 요 상태. 그래서 이것도 에너지가 6이라고 표시하는 거는 그 다음에 바로 태어나면 이제 이 구점으로 딱 올라가는 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만삭이 된 상태니까 지구상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근데 이 장생이 되면 밖으로 세상에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왔기 때문에 밖에서 무엇인가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장생과 관련된 건데, 도시에는 볼 수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시골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쌀인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금줄을 달았어요. 금줄. 금줄이라는 거는 금지한다는 이렇게 줄이라고 직역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꼬추를 달고, 딸이 태어나면 숯검댕이, 그죠? 숯검정을 달았던 것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뭔가 우리가 알림을 나타내는 거죠. 외부 사람이 우리 집에 신생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있으니까 혹시 어떤 균 같은 게 옮길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알림이서 이것이 확장되면 어떤 선전한다. 즉, 광고라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장생지에 깔고 있는 사람들은 화술이 뛰어나고 제스처가 뛰어나다.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에 있는 요 사주는 여자 사주인데, 일간이, 병화가 장생지에 앉아있죠? 여기에 장생지, 병화가 인을 깔고 있으면 장생지. 그러니까 이 신생아의 모습을 연상하시고 통변하시면 돼요. 자, 인 자체가 여기서는 또 이 사주에서는 인이 두 개나 있죠. 이런 경우는 인 자체가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 육친으로는 인성이고 오행으로 봤을 때 이 자체도 어떻게 돼요? 공부와 관련이 있다. 그 근원은
옛날에 종이가 나오기 전에 나무 껍질에다가 나무에다가 뭘 써서 기록하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를 쓴다, 뭘 새겨 넣는다 이런 뜻에서 그와 공부와 연관시켜서 공부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생아의 어떤 순수하고 순진한 것도 이 사주의 주인공이 신생아의 어떤 순수함이라든가 순진함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의 이 12운성의 장생을 타고났기 때문에 뭐 타고난 걸 알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또 우연히 일치가 된 거죠. 교육학을 공부했고 또 성격도 무난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감성과 인성이 발달되는 것. 그런 모든 거는 장생이 나타난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장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1월 17일 날 공부할 12운성 중에 하나를 뽑겠습니다. (1월 17일) 날 공부할 거는 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병. 여기에 있는 12점 만점에 4점의 에너지를 이렇게 다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병. 17일 날 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